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매매 방법, 어떻게 해야 수익을 보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 경자는 어떻게 지금까지 수익을 봐왔고 그 수익이 꾸준할 수 있었는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10월 10일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아직 경자의 비트코인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우선 어제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텔레그램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진입 타점 외에 단타로 진입하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분할 익절을 했고요. 제가 텔레그램에 브리핑해드린 관점, 방송에서 말씀드린 관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틀리는 날도 물론 있습니다. 항상 맞을 순 없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하고 승률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지를 오늘 조금 짧게나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요, 너무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1번, 세력이 이렇게 쉽게 자리를 준다고? 2번, 이렇게 떨어졌는데 또 떨어져? 3번, 이렇게 올랐는데 안 떨어져? 이런 심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요, 진입을 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초반에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수익을 보더라도 그게 절대 꾸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물 매매를 할 때에는 어느 한 방향성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진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느 자리가 더 손익비가 좋냐를 선택해서 포지션을 잡게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잡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 지지 구간에서 버텨주는가, 아니면 이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절반 이상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드렸고, 자, 차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일부러 이동평균선이랑 다 빼고 지금 해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거겠죠. 그럼 지지랑 저항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직전 차트 흐름에서 체크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60.8을 저항으로 이렇게 그어놨는데, 상승 중에 짧게 트랩, 하락이 나와준 구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랫골이 말면서 반등이 나와준 구간. 그렇다면 여기는 비트코인이 지금 이 시세 위에 있다면 지지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이 시세의 밑에 있다면 저항의 역할을 하겠죠. 직전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주도한 곳, 거기를 체크를 하면 여기서 빗각을 그어서, 이렇게 빗각을 그어서 손익비 좋은 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지나 저항 라인을 그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성을 체크해 볼 수도 있겠죠. 이 구간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텔레그램에서도 다 브리핑을 해드렸던 자리예요. 62.4에서 62.8K의 지지 구간, 그리고 64.2의 저항 구간, 그리고 60.8K의 지금 지지였지만 지금은 단기적 저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진입 근거를 더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같은 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지와 저항을 잘 체크를 했다고 해도 여기서 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 지지 라인 밑에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거니까 그러면 이 지지 라인에 부딪힐 때마다 오름숏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저항으로 바뀐 이 지지 라인을 뚫고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내 포지션에 손익비를 더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늘 말씀드리지만 피보나치나 엘리어트 파동 같은 이론은 참고는 해도 실제로 매매할 때 활용을 안 해요. 이 모든 게 내가 하락을 보느냐 상승을 보느냐, 어디서부터 파동을 그을 것이냐, 어디서부터 이 배열을 내릴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 다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이랑 볼린저 밴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어제 진입했던 포지션으로 조금 예를 들어드릴게요. 너무 멀리 보면, 이제 너무 과거의 차트로 돌아가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이 평균선의 위치가 다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딱 어제만 그냥 단편적 예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어제 이동평균선이 장기 평선을 맞고 영망치 마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7일선을 지지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다. 다만 나는 숏 포지션을 잡고 있고 이 7일선을 이탈, 그러니까 62K를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그럼 제가 브리핑 해드린 내용을 본다면, 일단 지지라인이 어딘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지지라인을 왜 이탈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제 진입 근거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내 익절값은 어디로 잡는 게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정확히 다음 이평선 라인까지 하락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일봉이 정확히 이 구간에 부딪히면서 살짝 아래 꼬리를 말고 지금 이 이평선을 지켜주는 것 같은 양봉 형태로 오늘의 일봉은 시작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차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지와 저항만 체크했는데 이 캔들 하나를 거의 먹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손익비가 월등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확히 이 구간에서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15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정확히 이 해당 제가 아까 말씀드린 60.8K의 저항, 이 저항을 돌파할 듯 말 듯 여기서 힘겨루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중요하다고 보는 저항이자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라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텔레그램에 오늘 오전에 다 올려드렸어요. 이미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고 뭐 분할 익절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까지도 전부 올려드렸고, 그렇다면 지지는 어디를 지지해주는 게 중요하냐라고까지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더보기란하고 댓글 확인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 지지와 저항을 알게 되면요, 내가 어디서 진입을 해야 할지, 어디서 손절을 해야 할지, 그리고 추세 전환점이 어디인지, 익절 구간은 어떻게 할지 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지지와 저항을 이미 그어놨기 때문에 내가 손절값 을 잡고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하루에 한두 번의 매매를 통해서 한 달 동안 3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9월 한 달 동안 동일 비중으로만 진입을 했는데도 300%가 넘는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복리로 매매를 했다면 아마 1000% 이상의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시드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리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저도 웬만하면 구독자분들도 정말 시드가 너무 없어도 되는 돈이다 라고 하시면은 복리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간절한 마음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복리보다는 균일한 비중으로 일단 꾸준한 수익을 우선적으로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복잡한 이론보다는 그냥 차트를 보면서 난 여기 이렇게 박스권 그어놨고 이렇게 오름숏 대응할 거야, 떨렁 대응할 거야, 이 구간 이탈하면은 나는 관망할 거야, 여기가 중요한 자리야,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볼 거야, 근데 나는 이 자리 지키느냐 이탈하느냐 아직 확신 못해, 그래서 확실한 자리가 나오면 잡을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텔레그램에 정말 투명하게 제가 매매했던 모든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진입했던 시점부터 분할 익절을 하는 순간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구독자분들은 제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1대1 대화 주시면서 매매 상담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은 너무 속상해요. 잘못된 매매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매 습관을 고치질 못해요, 쉽게. 그래서 제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초반에 이렇게 길게 좀 잡아먹은 게, 잘못된 습관부터 고쳐라.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너무 잦은 진입이 아니라 너무 잦은 매매가 아니라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보다 내가 컨트롤하기 쉬운 매매를 해라, 그러니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매매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너무 제가 뭐 좀 강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분이 제 방송을 보고 선물 거래를 함께 하고 계신다면 이 기본만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운 거지,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내 머릿속에 온만 이론들이 다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매매를 해서 그게 어려운 것 뿐이에요. 편하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거시경제 이슈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사족이 조금 길었고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10월 10일 브리핑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의 브리핑은 좀 간단합니다. CPI 이후의 추세 전환 가능할까? 자, 오늘 CPI D-Day죠. CPI가 평소에 수요일에 많은데 이번 달에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60.8K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완전히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방향성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 텔레그램에 올려드렸고, 지지 구간은 여전히 견고한 60K를 보고 있습니다. 이 60K 어떻게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응이 나올 것 같은데, 이 60K가 참고로 계속 지지를 해준 자리죠. 여러 번 이탈 시도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뚫지 못했던 마의 60K인데, 견고한 지지가 뚫린다면 낙폭이 크니까요. 지금 상승 관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때 62.8K를 뚫을
멈출 때도요, 이 견고했던 지지가 뚫리고 나니까 한 번에 이렇게 큰 낙폭이 나왔거든요. 3K 가량을 한 번에 토해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60K가 이탈이 된다면 제가 기다리던 자리까지 올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 미 증시의 상승과 무관하게 홀로 어제 고점 대비 3%가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66K에서 연출이 되었던 하락이죠. 이 밀렸던 시세까지 지금 쭉 다시 밀린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는 결국 경자가 말했던 57에서 58K까지 도전 가능한 무빙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조금 그쪽으로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62.8K의 벽을 뚫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행여나 CPI 이후에 돌파가 나온다고 해도 요 자리죠, 이 64.2K 이 구간의 매물대까지만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행여나 반등이 나왔을 경우이고요. 지금 이런 거래량과 이런 추세로는 다시 한 번에 67K까지 가는 상승을 도전하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현물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도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원웨이로 67K를 또 밀어 올린다? 그렇다면 알트코인들에는 정말 이상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때 흐름하고 이때 흐름에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알트코인들의 절대 좋은 무빙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원웨이로 또 근거 없는 상승을 연출하는 건 별로 좋다고 보고 있지 않고, 이 CPI 이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축소되길 바라는 시선도 많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FOMC 때 혹시라도 연말까지 50bp 이상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다음 FOMC 때 금리 동결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시장의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트코인은 그런 시장의 긴장감 속에서요, 실크로드라는 이슈도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이틀 전에 나온 이슈죠. 그리고 이틀 동안 비트코인은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마흔투곡스 이슈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매도가 당장 시장에 나오지 않아도 이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 쉽사리 매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의 압박감이 계속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CPI나 신규 실업 같은 이 경제 지표의 결과가 아니라 이 시장 자체를 반전시킬 만한 특별한 요소가 있어야지만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나온다면 당연히 유연성 있게 57이나 58K까지 가지 않아도 대응을 할 거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미 증시가 상승을 하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땠건 계속 서서히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그 거래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를 해주는 그 힘조차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시장은 압박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PI의 중요 이슈를 넘어설 만한 비트코인만의 재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재료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저는 기존에 말씀드린 스위칭 구간까지 기다리면서 롱 포지션보다는 오름숏 위주의 손익비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서 승리하는 매매를 해볼 예정이고요. 경자랑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수익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고요. 또 저를 통해서 수익에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경자의 비트코인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텔레그램에서 오늘 남은 시간 대응 그리고 CPI 대응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또 모두 성투해요.